네, 안녕하세요. 기술 독립군이 벌써 오늘 89차 웨비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승계의 정석으로 문규선 박사님을 모셨는데 사실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최그 단위인데 사실은 창업보다도 수성이 다 사실은 더 힘들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연이어서 비즈니스가 체인 형식으로 후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승계의 정석에 대해서 문규선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규선입니다. 우선 기술독립군에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운영하는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주로 기술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웨비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기술, 사실은 이것도 기술이지만 승계라고 하는 타픽으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지속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이음이죠. 승계의 정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난번에 내고 이렇게 초대받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은 기술 혁명의 시대입니다. 창업의 시대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오신 많은 창업자들 지금 이제 퇴진을 하고 있는 시대이고 그래서 지금은 또 승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것과 그리고 옛날 것들을 잘 조화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하는 이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승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CFO로 그리고 COO, CEO로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변화경영 승계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무구조 개선, 원가 가격 전략, 그리고 조직문화 성과평가 시스템, 그리고 가업승계에 대한 설계, 이행관리 등을 하고 있고요. 미국 CMA이기도 하고 경영지도사 그리고 KPC로 코치입니다. 그리고 코치입니다. 제가 저작한 책으로는 리더십 관련된 책, 회계학 관련된 책, 이게 제가 이 책이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회계 관련된 책, 그리고 노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노자 책 한 2년 전에 저작을 했고요. 이번에 승계의 정석이라고 제가 최근에 기업들과 만나고 스터디하고 있는 그 책을 이번에 저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컨텐츠는 전적으로 기업 승계라고 하는 프레임, 그리고 승계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그리고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요소들, 그리고 승계 세무, 여러분들이 조금 좀 낯설시겠지만 승계 세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와 후계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승계는 어느 쪽 프레임에 속하는가 하는 이야기 말씀드리게 되면 요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기업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속 성장 경영이라고 하는 큰 스텝을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승계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보통 기업에 가게 되면 뭐 지분 분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배당을 하게 된다든가 또 상속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상속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공적인 그 승계를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가업 승계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좀 세로로 보게 되면 기업이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하면서 상당한 경영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솔루션들은 기업에 대한 뭐 전략이라든가 또 분석이라든가 또는 갖고 있는 경영자의 역량이라든가 또 그 안에 운영되고 있는 전략들 또 리더십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숨어 있는 지속 성장을 숨어 있는 얘기들은 바로 지속하기 위한 승계 프로세스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요소로는 인적, 관계적, 제도적 이런 요소가 움직이고 있다.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속과 성장을 위해서는 또 승계 유효성을 위해서는 승계자, 후계자가 잘 바톤 타치를 해서 어떤 혁신적인 일들, 이제 여기에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같이 가미돼서 미래에 성공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적인 경영을 이루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추천사가 있는데 그 추천사 안에는 그 승계에 대한 이슈들이 이렇게 다 녹아 있습니다. 각 부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중소기업을 승계 받으셔서 현재 대표이사를 하고 계신 분들. 보게 되면 중소기업은 승계 과정에서 전문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승계 현장을 가보니까 기업을 가보니까 최근에 그 안에 많은 친인척들 경영인들에 대한 문제가 녹아 있어서 승계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속세 텍스코에는 받을수록 좋다. 이거는 이제 실무소에 계신 높으신 분이 저한테 추천사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교수님이 계시고 교수님들은 기업가 정신이나 지속하는 경영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승계와 관련된 큰 이슈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어떤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승계, 승계 유효성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코칭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 변화와 성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컨설팅, 코칭, 상담, 교육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야 되고 간접 조언이나 직접 조언이 복합적으로 조화 있게 도와줘야지만 이 부분이 승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요 부분은 제가 외국 책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닌 이런 컨설팅이나 코칭이나 상담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한 100여 년의 산업 경험이 있지만 외국은 이미 300년, 500년 정도의 그 기업의 지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패밀리 오피스가 하는 일들은 개인적인 CFO, 그 다음에 부의 어떤 보전,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에 대한 어떤 상속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부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트럭처링.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을 어떻게 앞으로 새롭게 계속 일궈 나갈까 하는 거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까지 다 복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컨설팅, 코칭, 그 다음에 교육,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코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텐데, 예, 그, 그럼 먼저 보시죠. 한 2년 전에 나온 책에 보면 그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캠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코치를 한 전체적인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니까 1조 달러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구글에 계신 분들인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그 애플 이런 엔텔 이런데 여러분들의 CEO들을 코치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코치들의 현재 이제 한국의 코치들의 많은 텍스트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에 가서 코칭을 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이분들이 어떤 니즈에 의해서 코치가 작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외국에서는 그 패밀리 오피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승계를 포함한 재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관리 체계라든가 중장기 사업 계획이라든가 또 금융자산 관리라든가 텍스를 포함한 위험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와 지배 구조에 대한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얘기들을 컨설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외부 협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세무사나 회계사, 그 변호사 그리고 코치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을 해서 종합적으로 패밀리 오피스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런 기능이 이런 가업 승계 패밀리 비즈니스의 그 컨설팅이나 코칭을 해서 승계의 유효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승계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역량들은 제 주변의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들 그리고 리더십 코치들하고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승계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컨설팅의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면은 분석을 하고 그런 설계를 하고 분석한 걸 갖고 설계를 하고 어떻게 이제 그걸 한 단계 더 나아갈 건지 하는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거에 대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분석 설계에 대한 그 작업은 컨설턴트가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이 설계한 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해하는 그런 그 작업이 굉장히 순조롭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코치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석 설계 이행에 관한 그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다시 승계 프로세스로 연결시키면 승계 관련 현황 파악을 하고 이슈 도출을 하고 또 후보자에 대한 승계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합니다. 특히 이 실행과 사후 관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승계는 5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승계자 단독 경영, 부계자는 관심. 그다음 2단계에는 승계자가 관심 가진 부계자한테 노하우 및 암묵지를 전수하는 그리고 부계자는 실무 경험을 하게 되고 3단계는 상호협력. 이때 경영 참여를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4단계는 이제 리더십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5단계 완전히 이제 그 훈계자는 멘토가 되고 후계자는 조직의 리더가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인적, 관계적, 제도적 요소가 있는 거죠. 인적 요소라는 거는 승계자, 후계자의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훈계자, 후계자의 어떤 인적인 다이나믹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요소로 작동이 되고 기업의 관계들, 그러니까 가족들, 그 다음에 임직원들, 협력사들하고의 순조로운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넘어가는 관계적 요소가 있고 제도적 요소로는 조세 문제가 이제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를 완성시키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부의 이전이
순조롭게 문제가 되지 않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제 책에도 있는데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잘 승계가 이루어진 어떤 대표와의 이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버님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생각들도 잘 이렇게 자기가 이어받고 깊이 새기면서 현재 경영원칙을 이끌고 있는 어떤 대표의 인터뷰를 제가 실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승계가 이루어지는 어떤 후계자의 인터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체제 위에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님이죠. 창업자의 열정을 배우는 일, 그리고 자주 하시는 말들에 대해서 잘 지원을 하고 이렇게 조화시키는 일들. 그래서 앞으로 창업자가 평생 하신 일을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갔지, 받아서 이끌어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고요. 하버카스텔에 대한 얘기도 좀 제가 취재를 해서 썼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중앙일보에 그렇게 하버카스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선대의 오늘자를 보시게 되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하버카스텔은 260년 전 얘기입니다. 연필 하나로 지금 매해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지금 9대째 지금 승계를 이어지고 있고 이 회사는 그 안에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는지라고 하는 얘기들을 오늘 중앙선대에도 썼고 제 책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하다 보니까 잘 이어진 승계들, 잘 받는 후계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숨겨져 있는 그 안에 회사의 승계자, 후계자들은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연구해야 돼, 벤치마킹을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승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후계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보통 많은 후계자들, 최근에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많은 후계자들은 아버님의 이루어놓으신 부를 가지고 이 컴포트 존에 안전지대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공한 후계자들은 이걸 넘어서 사실은 이걸 넘어오기가 되게 두렵죠. 그래서 두려운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현실과 부딪히고 도전하고 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그런 후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후계자들이 여기를 넘어서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갖게 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저는 후계자를 만나면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만난 후계자들이 어디쯤 있는가를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얘기겠지만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도전을 피하고 노력을 하찮게 여기고 위협을 느끼고 이렇죠. 성장 마인드셋에 있는 사람들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역경과 맞서 싸우고 그다음에 남의 성공에 교훈을 받고 그래서 이런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도록 이런 일들은 주로 코치나 멘토가 할 일들로 지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요즘에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 월드 포럼에서 이렇게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재무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전략 경영에 대한 이해, 또 회복 탄력성, 특히 회복 탄력성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큰 도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에이질 조직이라든가, 신장 리더십이라든가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주로 그 리더들이 가져야 될 역량이고 이게 후계자들이 가져야 될 역량으로 분류해서 이런 부분들도 후계자들한테 전수하는 그런 그 작업들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기술독립군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제가 이거와 후계자들이 생각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 조직의 운영 방법 이런 것들에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디자인 띵킹, 린 스타터, 에이즈 이런 것도 후계자들한테 스타디 시키고 그분들한테 역량을 심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인데 저는 기술독립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미나가 약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후계자들도 이런 부분이 과거와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작동을 해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이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승계세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에 만든 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제도적 요소에 조세 문제나 이 지배구조 문제가 사실은 승계 프로세스의 40~5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 나온 책들을 보게 되면 거의 조세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로 다 100%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다 제 책에 이렇게 컨텐츠로 작성을 해놨고 저는 실제 승계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50%, 여기에 대한 것들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압승계 지원제도가 있고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가압승계 제도는 조특법에 있는데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상속공제제도, 가압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증여특례라고 그러죠. 또 가압상속배선에 대한 상속세 연구연납 제도가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는 창업작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그리고 중소기업 최대주 주식 할증평가에 대한 적용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쭉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제가 조금 더 깊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계실무에서 진행되는 일정을 보게 되면 현황 분석, 그다음에 설계, 전략 수립이죠, 실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주요 가압승계에 대한 세무적 검토 사항이 다 그 인프라로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가지금이라든가 또 미처분이라든가 영위신탁이라든가 주로 신문지상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런 걸 해결해 주겠다고요.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다 또 다른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지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특수관계인들이 어떻게, 또 친인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 회사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증여특례였을 건지, 창업특례였을 건지, 가업상속공제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가업승계는 후계자가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분을 확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현황 분석, 전략 수립, 시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프로세스가 있지만 이 승계 세무는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해결할 문제, 어떤 그 가업승계의 세무적인 것을 쓸 수 있을 건가, 결과적으로는 지배구조를 확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시간적 타임 어떤 시간적인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핵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기업의 가치 평가입니다. 기업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지배 구조나 여러 가지 증여에 대한 특례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세금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먼저 기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세무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약 조건들, 지분을 확보하는 문제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위아래로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세무적으로는 후계자의 지분을 확보해줘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가로로 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속세를 내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할 일들은 어떤 중소기업의 혜택을 쓸 것인가, 증여특례를 쓸 것인가, 창업특례를 쓸 것인가. 그리고 그거 할 때 기업 가치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라는 것이 보면 이제 주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증여 양도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자본 거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가치 주식 평가는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할 때, 그다음에 창업 특례나 증여 특례나 가업 상수 공제라고 하는 중소기업 특례들을 어떻게 쓸 때, 그리고 회사를 혹시 팔거나 할 때는 어떤 가치로, 그리고 상속세를 재원을 마련할 때 어떻게 자금을 확보할 건지, 그리고 지배구조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업 가치 주식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프로세스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과 얘기할지 그거를 현재의 가치에서 더 늘릴지 줄일지 한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이 승계세무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은 어떻게 주식을 평가할 건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세무 그 책에는 이 기업가치 평가하는 대한 그 얘기가 있고요. 제가 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그런 거를 다 유명유연하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하려고 상장 회사 주식은 상장 거래된 금액으로 하게 되지만 저희가 만나는 많은 회사들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상장 주식이고요. 거기 보면 상증법상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업승계를 할 때 이 할증 평가를 배제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 계산을 해놓고 최대 주주는 주로 할증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많은 중소기업은 그 창업자의 지분이 워낙 50%가 초과되기 때문에 30% 정도의 할증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중소기업은 15% 하게 되죠. 근데 가업 승계를 할 때는 이 할증 평가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최대주식 규시 할증 평가 적용 특례라는 것이 이 가업 승계 조세 지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무상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의 그 가업승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이런 프로세스로 주로 하죠. 그래서 창업특례가 가능한지, 창업특례는 현금만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특례가 가능한지, 이건 법인주식입니다. 그래서 법인주식을 할 때, 법인주식을 줄 때 금방 말씀드렸던 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고 현재의 기업가치 평가로 해서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이 증여특례는 30억 한도거든요. 그거 50억까지 줄 수 있는데 이 증여특례는 30억 한도라고 했을 때 저희 세무특례는 보통 30억은
증여할 때 40%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특례를 적용을 받으면 5억 공제 10% 세율만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억 5천만 지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30억을 그냥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거의 10억 정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8억 정도의 이게 그 세무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희가 쓸 수 있는 좋은 얘기고요. 창업 특례는 현금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회사의 상황을 봐서 이걸 쓸지 저걸 쓸지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 특례를 쓰고 나서 나중에 창업자가 사후 돌아가시면 가업성 상속공제에 전부 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가업상속세 공제라고 하는 최대 500억까지 할 수 있는 공제라고 하는 이런 상속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사후 관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 특례 적용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년간 사후 관리를 한다든가 5년 내 대표이사를 취임해야 된다든가 상속공제하고 나서는 7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서 자산을 팔면 안 되고 고용 유지를 해야 되고 업종을 유지해야 되고 하는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되는 중소기업은 이런 부분을 알고도 잘 못 쓰고 또 쓰기에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그 중소기업과 가업 상속 승계 작업을 할 때는 사원일 작업 때문에 사원 굉장히 그 세밀하게 그들을 사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최근 22년 사업성 가압상속 관련해서 개정특법이 나와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가압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3천억 미만의 중소기업만 가능했는데 매출액 4천억까지 지금 확대가 돼 있고 연부연납도 5년이었었는데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가업 상속을 좀 원활하게 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축을 해보겠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축에 대한 공약을 걸었었고요. 뭐 어제도 오늘도 계속 지금 저희 나라가 상속세가 좀 높아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제에 대한 개선 부분 또 상속세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세율을 좀 낮추지 않을까 아직은 그런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업승계라고 하는 그 테마를 이슈를 회사에서 받으면 그 회사가 좀 원활한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파악하게 되는데 원활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특례 활용이라든가 회사 가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 원활하지 않으면 약간 자본 거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법인을 만든다든가 기업 분할을 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양수도 자본 계획을 한다든가 하는 조금 복잡한 세무적으로 복잡한 그런 자본 거래에 대한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자본 거래가 주로 이제 이런 기업 분할, 합병, 또 새로운 회사의 창업해서 다시 분할, M&A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큰 기업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큰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잘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중소기업도 기업 분할이라든가 배당 합병이라든가 신규 창업해서 그거와 합병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잘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적인 의사결정 플로우고요. 그래서 승계를 할 것인가, 후계자 가족해 줄 것인가, 전문 경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폐업할 것인가,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첫 번째 큰 의사결정이 있으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가 된다면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가 진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특례 적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은 여러 가지 일반 증여라든가 어떤 자본거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역량은 어떻게, 그다음에 후계자에게 넘길 것인가, 가족관계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설계했던 부분에 대한 회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부분은 이행 관리했었던 프로세스를 제가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건 그래서 결국은 가압승계의 완성은 후계자가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영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사회에 헌신하게 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승계가 진행돼야 하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크게 이 사업 승계라고 하는 것과 지속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을 보게 되면, 승계라고 하는 것들은 후계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계자의 역량을 역량 있는 사람, 역량이 없으면 사실은 후계 승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왕조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량을 길게 보고 10년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을 후계자에 대한 역량을 잘 바꿔주는 것. 그다음에 원활한 가압승계하게 되기 위해서 가족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중에 누가 적임자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후계자를 지정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다양한 주제제도를 활용하고 재무 전략을 활용해서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 잘해서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과 혁신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한정시켜서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회사가 지속 성장 가능하게 하는 그런 큰 그림이 사실은 가압승계이고요. 가압승계는 지배구조로 완성되고 기업가 정신으로 한양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단순한 컨설턴트나 단순한 한 사람의 코치 이렇게 이룰 수가 없고, 다 이런 분들의 조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기능을 다 가시는 분이면 좋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공부를 하고 코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자라게 되면 다른 분들과 같이 협업과 조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완성시켜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가압승계가 나중에 효과적으로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주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주요 부치 사격 중에 승계자의 괴가 후계자의 괴는 어떤 걸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승계자에게는 41번째 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계자의 괴는 이제 42번째 괴가 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승계자는 사실은 손익과 무관하게 허물없이 끝까지 좋게 하시려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 승계자분들이 잘 안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안 주시려고 하는 분들. 끝까지 한번 그리고 지분을 중간에 이렇게 양도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해주시려는 분도 있고, 어렵게 이 승계를 처리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내어줄 용기를 잘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들 보게 되면 그분들이 정성과 신노력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받아서 어떤 이기심이 발동하면은 이게 사실은 좋지 않게 되더라고요.
겸손하게 받아서 아버님의 일을 창업자 일을 겸손하게 받아서 그분을 잘 더 가꾸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 큰 어떤 그 일이 벌어질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담으로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보고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이병렬 시인이라고 이분은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는 시인인데 그 시인의 쓴 시 중에 후계자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읽어보니까 이 후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 그리고 후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시가 상당히 많이 함축해서 주더라고요. 태풍의 활을 당겨서 이으리라. 지구위를 왼쪽으로 돌려서 이으리라. 굉장히 하여간 그러니까 후계자가 이런 어떤 굳은 마음 없이는 후계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용광로에서 때는 샘물 손으로 받아 이으리라. 그래도 된다면 어떤 피해에 대한 안 좋은 기억까지도 받아 이으리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이 후계자라고 하는 시가 이게 승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기술은 기술인데 그 안에 많은 철학과 또 그 안에 흐르는 승계자 후계자의 어떤 교감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성실과 신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동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금 예. 상당히 40분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저기 채팅방에 올려주신 분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면은 이게 지금 가족 간의 승계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타인한테 승계를 하는 부분도 이게 똑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가요?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에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스텝은 승계를 할 건가? 가족한테 하실래요? 전문 경영한테 하실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전문 경영한테 하게 되면 이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반적으로 하는 양도나 이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더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문 경영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회사의 매각, M&A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이제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익숙하지 않은 저기 채팅 지금 올라왔는데요. 네. 김재우 총장님이 질문 초기 도입 교육 협업 콜라보 신탁 계약 직접 질문 희망합니다. 이렇게 나오셨네요. 직접 질문 희망합니다. 그죠?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네네. 예. 첫째는 이게 승계 중에 저도 기업 컨설팅을 아주 작은 기업을 위주로 하는데 네. 승계에 너무 중요한 것은 초기에 그 승계 받을 사람에 대한 그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혹시 갖고 계신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이 협업 콜라보 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떤 건지. 이런 두 가지 질문이고요. 총장님. 플러스 하나 조금 보완이 될 건 신탁 계약 같은 것도 취급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신탁 계약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분들이 필요하시거든요. 그 경우는 제가 이제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한테 이제 같이 협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별도로 신탁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초기 교육이라든가 협업 콜라보든가 그런 거는 초기 교육에 대한 제 컨텐츠는 다 갖고 있고요. 제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분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어떤 뭐 이제 콜라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 같은 사람. 예.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을 일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네. 제가 두 분을 다 아니까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저는 이제 최근에 트렌드, 지금 기술 독립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중소 중견기업, 그래서 1,000억, 2,000억 하는 회사에 가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고, 그리고 아주 그런 게 아직 잘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우리 감사합니다. 문규선 박사님이 이 노자하고 주역에도 정통하신 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가 연결이 돼서요. 결국은 하나가 통하면 다 통하게끔 돼 있어요. 자, 이광식 박사님이 얘기하셨네요. 중소기업에게 제시할 수 있는 요약 자료면 연락처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연락처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제가 카톡방에 따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자료가 있으신가요? 요약 자료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오늘 좀 매뉴얼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요. 이 부분은 조세 세무에 대한, 그러니까 승계 세무에 대한 매뉴얼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역량 부분이라든가 갈등 관리 이런 거는 별도로 매뉴얼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코치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안 되면 그분들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쓴 승계 정석에는 컨텐츠가 그 안에 세무는 한 파트가 있지만 다른 파트들을 더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승계 요소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후계자의 역량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리더십들은 어떤 것들 어떻게 함양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같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오늘 우리 정 박사님한테는 여기 두고 갈 거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저기 베스트셀러니까 자기 하나 사서 보시고 자기 컨설팅하는 업체들한테 하나씩 선물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좀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문규선 박사님을 우리 저 고등학교 동기가 돼서 한 50년을 제가 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상장회사 정보 대표이사도 하셨고 또 이 인문학 쪽도 굉장히 강하셔서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오늘 이렇게 한 부분도 아까 세무사라든가 컨설턴트라든가 또는 소개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협업해가지고서 중소기업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의 우리 오케스트라를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실까요? 오늘 하여튼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봐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의도했었던 부분은 기업들이 이제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돈 좀 벌고 난 그 기업들이 2세가 되게 아이고 난 귀찮다 그러고서 돈 좀 버는 거 가지고 그냥 쓰기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체인으로 다시 연결되어서 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뭐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하여튼 이 부분에서 끝내고 카톡방으로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문규선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